2000년 된 컴퓨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컴퓨터가 2000년 전에 있었다?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스 잠수부들이 에게해에서 작업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2000년이나 된 난파선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발견이 도대체 왜 불가능한 발견이라고까지 불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에서 건져 올린 여러 유물들 사이에 뭔가 이상한 덩어리가 하나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녹슨 쇳덩어리에 썩은 나무 조각 같았는데 글쎄 그 안에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막 얽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쓰인 이 문구, 이게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치에 들어간 기술이요, 우리가 알던 역사보다 수세기는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기술 격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기원전 100년. 그런데 유럽에서 이런 복잡한 기계식 시계가 처음 나온 게 14세기거든요. 무려 1500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시대를 뛰어넘은 물건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미스터리한 장치가 뭐였는지,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에 매달렸는데요. 마침내 그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바로 태양, 달, 그리고 그 시대에 알려졌던 행성들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장치였어요. 한마디로 고대의 천문 계산기, 인류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였던 거죠. 작동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먼저 사용자가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날짜를 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그날의 천체 위치를 계산해주고 마지막으로 금속 바늘이 그 결과를 착 가리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작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따라갔고요. 거기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행성 5개 있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행성들의 위치까지 다 계산했어요. 심지어 이걸 12궁 별자리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달이 차고 기우는 모습, 그러니까 달의 위상 변화까지 표시해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같은 그리스의 주요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까지 알려줬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6585.31,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로스 주기라는 건데요. 약 18년마다 반복되는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하는 데 쓰는 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에 이 복잡한 주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다이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밀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이 기계가 얼마나 정확했냐면요,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달이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으로 돌잖아요. 그 불규칙한 궤도를 계산한 걸 보니까 현대기술로 계산한 값이랑 오차가 단 몇 초밖에 안 났대요. 이게 2000년 전 기술이라니? 말이 되나요? 자, 이렇게 놀라운 고대의 컴퓨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은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인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려요.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 아니면 1, 이 두 가지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그게 아니라 빛이나 기계의 움직임 같은 실제 세상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 정보로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면 LP판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좋은 예시거든요. 소리가 막 떨리는 파동, 그 물리적인 힘을 그대로 LP판 위에 홈으로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늘이 그 홈을 쓱 지나가면서 다시 소리를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실제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아날로그는 실제 신호를 그대로 쓰니까 연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에요. 진짜를 그대로 담는 거죠. 반면에 디지털은 모든 걸 0과 1로 잘게 쪼개서 표현하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엄밀히 말하면 현실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 즉 근사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 체중계요. 우리가 위에 올라서면 몸무게의 힘으로 스프링이 눌리잖아요. 그럼 그 눌린 정도에 따라서 바늘이 스르륵 움직여서 숫자를 가리키죠. 힘이라는 연속적인 정보가 바늘의 움직임이라는 결과로 바로 이뤄지는 것, 이것도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아, 그럼 아날로그는 그냥 옛날 기술, 과거의 유물이구나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 기술에 다시 영감을 주고 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요즘 과학자들이랑 엔지니어들이 이 아날로그 기술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 정보를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 방식이 정말 우아하고 뛰어나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디지털 시스템과 결합하면 효율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오래된 것이 다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정말 경이로운 기술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미래 컴퓨팅 기술의 열쇠가 바로 이 아득한 과거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